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군부와 김정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군부가 심상치 않다. 결국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 핵과 포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군과 전략적 자산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 이거하고 지금 경제개발하고 있는 김정은하고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외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미국의 시사지가 하나 있는데 디 어틀랜틱이라는 시사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언론인데요. 이 디 어틀랜틱지가 최근에 16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이번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핵 모라토리움 있잖아요. 미사일. 이거를 더 할 건지 중단할 건지 요거를 곧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국제사회가 많은 긴장을 하고 있고 이 북한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건지 중요한 그런 관심사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재밌어요. 싸움개들이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런 차원에서 최선희가 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이 대내 북한 그 언론 플레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이번 최선희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 가지 시각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이 김정은이가 이 김영철이를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협상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북한 군부의 반발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군부에서는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수천 건의 청원을 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부에서는 이거 핵 포기하면 김정은이 망한다. 우리 군부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수천 건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청원을 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최선희가 직접 밝힌 거죠. 이건 최선희가 직접 기자회견 석상에서 밝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그 군부의 막강한 그런 반대, 이런 원망,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김영철이를 빡 세가지고 군부여 걱정하지 말라. 내가 김영철이가 지금 수석대표 직접적으로 미국과 고위 협상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메시지 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북한 내 이렇게 이제 불만이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군부는 이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됐고 부분적인 이제 제재 완화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갑자기 이제 다 풀어달라고 하면 미국이 북한한테 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 완전한 철수, 전략자산 전개를 완전히 이제 안 하는 거, 이런 걸 북한한테 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쉽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미국도 어차피 다 못 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분적 제재 완화를 원한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서 이 디어트랜틱의 경우에 보면 이 두 번째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 입장을 조금 두둔해주는 그런 의도하에 이번 회담 결렬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의 군부가 강성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거기서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좀 비핵화 관련된 진전된 어떤 상황을 전개할 수 없는 부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는 말로는 지금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비밀리에 파키스탄 같은데 러시아 같은 데서 전부 핵 관련 기술 인력들을 다 도움 받아갖고 개발했잖아요. 그것도 몰래 개발했지 않습니까? 고농축 우라늄까지 개발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김정일 시대가 들어와가지고 몰래 이제 완벽한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개발하다가 미국한테 걸려들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3대 세습의 가장 큰 뭐라냐면 정권 임계 사항이 핵무기 개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북한 주민들 굶게 하면서까지 이걸 개발했는데 느닷없이 이걸 폐기하겠다. 그러면은 3대 세습 체제가 한 칼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폐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포기하겠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지면서 누가 무너지느냐? 이제 군부가 딱 장해갖고 김정은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핵을 포기를 안 해가지고, 포기하는 신용만 되고 포기를 안 해가지고 군부의 반발을 무너뜨려가지고, 군부가 말하자면 군 쿠데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특이한 정부 형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북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하고 있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수명을 다하고 있는 그렇죠. 조짐이군요. 왜냐하면 북한 군부들이 볼 때 김정은이 당신 말이야, 우리 군부가 그렇게 핵 협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핵 없애면 북한을 없앤다, 이런 적재성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포기할 거야? 그럼 내가 먼저 제거하겠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공포정치라고 전부 숙정하는 거예요. 예. 그 최고 세다는 최용해, 그 다음에 황병서 전부 숙정 한 번씩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컴백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부에 대한 김정은이의 말하자면 그 우욕, 김정은이가 군부를 무서워하는 것은 가슴속에 있어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만큼 무서워하는 것이 군부한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예. 엄청난 공포를 조성해갖고 숙청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루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이제 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핵무기 내가 요만큼 영변권만 풀어줄 테니까 핵 제재 완화를 다 해.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변 진전할 수 바깥 없군요. 가면 군부가 가만 안 있죠. 예전 보도를 보니까요, 요 관련된 보도인데, 김정일 시대도 군부가 굉장히 강성이라서 김정일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답니다. 남한과 대화하자는 이 온건파, 비둘기파들 하면서 굉장히 그 김정일 앞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 군부가 굉장히 더 세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앞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군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 풀어준다는 조치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적화될 때까지는 핵은 갖고 있겠다는 게 지금 군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이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그나마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군부의 강력한 충성 맹종이잖아요. 네. 이거이기 때문에 군부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왜? 그만큼 자기네 정권이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통성이 없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군 정치를 한 이유는 그만큼 군이 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군의 반발을 제대로 정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정권의 생명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군 정치 하나를 제1의 국책 과제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북한 군부가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인 그런 지원 세력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군부가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최순희 말이 그랬잖아요. 지금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청원을 군부가 수천 건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이 얘기 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천 건. 김정은이가 최선희한테 이 얘기 허락했으니까 최선희가 하지, 최선희가 몰래 북한에서 비밀 정보를 수집해갖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언론에서.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군부한테 내가 당신들 반대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흔들려고 하지 마. 내가 당신들 반대하는 거 알아가지고 내가 미국하고 이번에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으니까 내가 영면만 풀라고 했잖아. 영면만 비핵화하기로 했잖아. 고농축 우라늄이라든가 미사일, 다른 WMD 문제는 하나도 안 그랬잖아. 나 너무 반대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부를 통해서, 최선희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다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군부가 계속 힘을 갖기 위한, 김영철을 계속 미국과 협상 파트너로 나누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지금 세게 하기는 대들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가 진짜 뭐 느닷없이 트럼프는 무슨 일 할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바게이닝 파워를 트럼프한테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그 꼬리를 탁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게 앞에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부딪히기는 어려우니까 최선희를 내세운 거예요. 최선희가 혼자 1대3으로 지금 전투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볼튼, 폼페이오, 비건. 최선희 하나 딱 외부성. 그러고서 이제 군부는 뒤에서 뭐 하고 있냐? 지금 방공 훈련 하고 있잖아요. 방공 훈련. 그러니까 이제 군부를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군부가 내가 방공 훈련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해. 저 방공 훈련 해가지고 우리 미국한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사인을 동창이 미사일 실험장 동정하고 같이 미국에 대한 말하자면 적대의식을 부추겨가지고 체제의 이완 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 하노이 실패하니까 김정은이 이거 믿었더니 안 되겠네, 이런 불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군부 결속을 도모해가지고 체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방공훈련을 느닷없이, 이번에
느닷없이 방공을 10분 해갖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엄청 불만이 차 있고 예. 전쟁 분위기에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가 이 군부를 달래기 이런 작전에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뭐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점점 뭐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고 군부는 이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핵 보유 선언하고 그대로 과거처럼 벼랑 끝 전술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플랜 B 군사 옵션뿐이 없다. 이런 상황일 텐데 올해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한반도 이 평화 체제도 문재인이 얘기한 평화 체제도 이제 완전히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협상이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북한 체제의 속성, 김정은이의 이런 기만 전략으로 볼 때 이 협상이 깨졌을 경우에 대기한 플랜 B를 확고하게 잡아둬야 되는데 느닷없이 미국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미국 도와달란다고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잘하라고 하잖아요. 흔히 네. 대인관계에서도 평소에 한미공주를 잘해놔야만이 이렇게 김정은이가 몰래 동창리에서 살살 움직이고 또 방공훈련 해가지고 미국과의 적대관계, 이 대미 전투 의지, 투쟁 그런 의지를 부추기고 이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과 공조 전략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알으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던포드 합참 의장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반의 컨티전시 플랜에 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방장관 지금 대행 체제잖아요. 국방장관 대행도 우리가 만약에 유사시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전쟁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대처를 다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미국만 하더라도 직접 협상 당사자이고 만약에 무슨 우위 국면이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플랜 B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이 플랜 B를 가동시킬 만한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대북 안보 억지 태세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니까 아까도 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은 국민이 이 현 정부의 이런 안보 태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전부 당 지지율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언론 기사에 딱 한 군데만 나왔어요. 네, 저도 이거 못 봤는데 우리 신 대표가 이걸 아주 잘 찾아냈어요. 아닙니다.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더 빛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군부 강경반한테 하노이 김정은이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 미북 간에 그리고 이 제대로 된 남북 관계, 핵의 진전을 가져오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 이게 다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 군부가 뒤에서 김정은이를 흔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군부와 김정은이 갈등을 하고 있다. 개혁 개방은 물 건너갔다. 즉 핵을 이용한 대한민국 적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 북한 군부가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입니다. 자, 이거 큰일 났는데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오히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 북한 군부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만만하게 보였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올해 정말 이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요. 한미 공조도 깨지고 지금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다 폐지된 상황. 남녀 사이가 갈라서도 이렇게 갈라서지 않는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균열이 있었다는 거. 이 문재인 정권은 거의 반역 정권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반역 정권.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